안녕하세요, 옴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3군데 회사의 면접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의 주제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올렸던 최악의 자소서 루틴에 이어지는 후속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제가 자소서 작성 루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범하고 있는 실수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키워드를 잡아놓고 관련된 경험을 밀어넣는 식의 취업 준비를 계속하다 보니 본인의 관점은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자소서의 항목의 내용만 채우는데 급급하게 되고, 이제 심지어 그런 반복되는 패턴 자체가 면접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똑같은 흐름을 이어가지고 왜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게 되면 일주일에 3군데 면접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자들은 면접도 자기소개서 준비할 때처럼 지원하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인재상 그리고 직무 역량 중심으로 키워드를 도출하고 내가 그런 역량을 키워왔다라는 내용을 자기소개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할 겁니다. 마케팅에 필요한 분석력과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춰왔다, 도는 정신을 키워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실 거고요. 여기에다가 도전 경험, 협업 경험, 그리고 실패 경험, 그리고 협업 사례, 이런 부수적인 경험들을 좀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형태로 면접 준비를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딱 뭔가 여러분들이 주어진 키워드와 주어지는 주요 경험에 대한 어필 중심으로만 면접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연함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직무 관련 경험이 있다라는 건 둘째 치더라도 지원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케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생산 관리, 생산 기술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설계와 품질에 있어서 너는 왜 설계를 쓰지 않고 품질에 지원했느냐?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사고방식과 여러분들의 이해 수준을 확인하는 질문들이 갑자기 던져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요한 경험과 성과 그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면접을 준비했을 뿐이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정작 갖췄어야 되는 지원 직무 스스로에 대한 이해 수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관점과 이해 수준을 묻는 질문에 있어서는 당연히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삼성에서는 삼성의 인재상에 맞게, LG에서는 LG 인재상에 맞게, SK에서는 SK 인재상에 맞게 회사가 달라질 때마다 다른 컨셉을 잡고 다른 키워드를 잡아서 매번 다른 식의 면접을 준비하다 보니 일주일에 2-3개의 기업들의 면접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시간도 버겁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인재상 분석이니 키워드 분석이니 각 기업에 맞는 필살기를 준비해 간다고 하겠지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기준들을 스스로 정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를 이상한 옷에 스스로를 우겨 넣다 보니 당연히 시간은 부족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준비를 해도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한테 취미 특기를 단순하게, 굉장히 면접관들은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묻더라도 여러분들은 저한테 반문합니다. 옴스님, 취미를 왜 묻는 건가요? 그냥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 평소에는 어떻게 휴식을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취미가 지원하는 직무와 역량과 관련성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이걸 어떻게 업무에 적용할지에 대한 그런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저한테 항상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삼성전자에 취업한 모든 10만 명 이상의 임직원들은 전부 취미 활동 자체가 회사의 업무와 그리고 지식과 그런 전문성을 개발하는데 연관성 있는 취미를 쓰고 준비했다라는 건데 전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면접 준비를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 저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취미는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제가 부족한 감성을 채울 수 있고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위로, 그리고 제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간접 경험들을 느끼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는 취미생활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제 일상입니다. 라는 식으로 본인의 이야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삼성은 최고 지향이니까 신문을 본다, 최고를 지향한다, 뉴스를 파악하고 업무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의 진실성 믿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당연히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시작부터 지원 기업, 지원 직무에 맞춘 면접 준비
당연히 악순환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일주일에 하나의 기업 준비하는 것도 매우 버거울 겁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은 기업 분석을 해서 그 기업에 맞는 형태로 본인을 밀어넣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시간 낭비고 그런 시간 낭비가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식의 준비 자체가 주는 결과 결국에는 탈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95%, 99% 이상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최악의 면접 루틴을 제가 풀어낸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준비하면 일주일에 3군데도 충분히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의 산업은 바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내가 마케팅인데 삼성전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LG전자, LGU+, 한화갤러리아 이런 식으로 산업이 계속 바뀐다고 가정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다만 직무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 그리고 세일즈, 직군에 반복적으로 지원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취업의 3요소, 나, 산업, 직무라는 3요소 중에 나와 직무에 대한 학습과 이해는 산업과 무관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건 단지 하나, 3요소 중 하나 바로 산업과 회사뿐입니다. 예를 들면 세일즈에 필요한 역량이라는 것, 마케팅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이라는 것 분명히 산업만 바뀔 뿐이지 면밀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포피 전략을 통해서 가격을 설정하고 프로덕트를 상세 스펙을 결정한 다음 유통 채널을 고민한 다음 프로모션을 수립하는 전략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다양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고민하려고 하는 나라는 사람의 성향 자체, 나라는 사람만의 특징 변하지 않을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존경스러운 이유, 어떤 새로운 창조라는 것 자체를 이 세상에 없는 것을 통해 창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컨버징함으로써 새로운 형태로 내는지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준다라는 그것이 나는 인상 깊었다라는 나의 생각 자체 바뀌지 않을 겁니다. 바뀌는 건 오로지 산업과 회사뿐입니다. 반도체를 팔 거냐, 옷을 팔 거냐, 배터리를 팔 거냐만 바뀔 뿐이지 새로운 것들을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존의 것들을 재해석해보겠다, 결합해보겠다라는 이런 생각 자체 바뀌지 않을 수 있고요.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소비자 기반의 분석이 그런 정교한 인사이트 도출의 시작이라는 점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슬슬 가닥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하는 것, 내가 계획 중심인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건지 긍정적인 사고 기반을 갖고 있는 건지 방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컨버징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하는지, 자, 이런 부분들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런 고민들이 나의 성장 과정, 나의 가치관, 철학, 장점, 특징, 차별점 등등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직무에 대한 학습과 이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케팅이라는 것, 소비자 분석, 시장 분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통계적 역량, 소비자 조사, 방법론, 그리고 그걸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개념들, 산업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과 개념, 원리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직무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산업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산업만 바뀐다고 볼 수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다만 산업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내가 학습했던 내용을 반복 적용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면접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내가 갖췄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왜 필요한지, 반도체 전반적인 밸류체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2차전지라는 것도 2차전지 메이커만 보는 게 아니라 2차전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어떤 소재들이 있는지, 양극재는 어떤 원료들을 통해 만드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배터리 성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전체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보고 학습을 해뒀다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썼다가 LG 화학을 쓸 수도 있었을 것이고 포스코 케미칼을 쓸 수도 있고 SK 계열사를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항상 지원하는 데 있어서 SK 이노베이션,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특정 기업에 맞는 형태로만 여러분들은 인재상을 추출해내고 기업의 사업 전략을 분석하기 때문에 협소한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산업군 내에서 기업들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마치 새로운 면접을 준비하듯이 항상 매번 면접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시간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같은 맥락에서 유통산업을 공부하게 되면 유통산업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백화점, 편의점, 뭐 그 안에는 이커머스, 그리고 홈쇼핑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홈쇼핑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NS 홈쇼핑, 홈앤쇼핑, 그리고 롯데, GS, 뭐 각종 홈쇼핑 여러 홈쇼핑사들의 사업 원리를 특별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들의 면접을 준비할 때도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 대응이 가능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달라지는 게 있다면 지원하는 특정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장점, 단점, 전략 등에 대한 마이너한 부분들만 조금 차이가 있었을 거고요. 그런 마이너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접이 잡힌 시점부터 하루 이틀 정도 간단하게만 공부를 하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면접관들이 검증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 기업인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너 이 산업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 이 산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점 자체를 더욱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 기업에 지원한 이유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순서적으로 보자면 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업에 지원한 이유만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한들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관심 있는 직무에 대한 이해, 학습, 그리고 이 직무가 갖는 역할 철저하게 준비하신 분들, 회사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면접 준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바뀌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전략, 마이너한 어떤 변화와 관련된 부분들 부수적으로 준비하고 면접만 가면 충분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랜 시간 면접 준비에 걸릴 게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 일주일에 3개 면접을 충분히 3개뿐만 아니면 4개, 5개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5개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분산될 수 있겠지만 그 의미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주일에 여러 개 기업을 여러분들이 본더라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최악의 자소서 루틴에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자소서 3,000자를 어떻게 쓸 것인가, 면접에서 공격받을 만한 부분들 혹은 나의 필살기를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주어진 질문에 맞춰서 그 질문에 대한 필살기랍시고 답변을 일부 부분만 준비하는 지원자들. 자, 반대로 앞서 계속 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수개월간 깊이 있게 나와 직무, 산업에 대해서 고찰하고 고민해보고 본인의 관점을 쌓아오려고 노력했던 지원자, 어떤 쪽이 더 단단하게 여러 회사의 면접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는 너무 명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면접을 위한 면접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취업시장 단계에서부터 자기 이해와 직무학습의 포커스를 반드시 맞춰야만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자기 이해와 직무학습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공고가 뜨는 시점에 그 공고가 뜨는 산업과 기업에 맞춰서 자신만의 관점과 직무 이해를 주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하는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자체가 삼성전자라고 해서 LG전자라고 해서 SK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나만의 강점이 지원한 기업에서 발휘될 수 있는 이유를 스스로 세일즈해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본인 중심의 고찰을 중심으로 자기 관점을 공고가 떴을 때 시점에 맞게 제시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는 공고가 뜨거나 말거나 산업, 직무에 대한 고민은 일찍이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고민은 시간이 갈수록 누적될 수밖에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당장에 공고가 뜨고 당장에 면접이 잡힌 다음에 그때부터 면접 준비를 하는 지원자들은 굉장히 그런 기반이 약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준비해도 쫄리고 어떤 면접 질문이 등장할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단기로 여러분들이 뜨는 공고 아니면 잡힌 면접에 맞춰서 준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원기업의 인재상, 직무 역량에 맞춘 자소서 작성, 면접 준비, 매번 지원자들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 식의 노력은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쌓여도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3요소 중심의 학습을 지금부터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삼성 결과 그리고 또 앞으로도 SK 하이닉스도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LG 한화 그런 대기업들의 면접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적성 결과가 나면 그때부터 면접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준비하느냐, 지금부터 준비하느냐 그 차이는 너무 명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점에 가서 그 면접 질문들을 그 상황에 맞게끔 준비하는데 급급해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바로 3요소 중심의 고찰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관심 있는 직무란 무엇인지, 어떤 게 필요한지 더 열렬히 학습하고 본인의 관점 쌓아 나가시면 일주일에 3군데, 4군데 면접도 충분히 보실 수 있고, 그 기업들이 모두 대기업군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중복 합격 충분히 이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지원자분들이 있다면 꼭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모두 완료하신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지원자분들의 합격 열렬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수였습니다.